헌재가 계엄 123일 만에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은 환호와 아쉬움으로 갈렸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 단체장들은 사회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서도 사회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의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하면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도가 청년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부터 청년을 참여시키고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청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된 건 불이 번지기 쉬운 최적의 기후 조건이었습니다. 겨울철 강수량이 줄면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확산에 부추겼습니다. 기후변화 속에 산불 위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로 중단됐던 사천 선인지구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조만간 공사를 재개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성토 작업에 들어가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계엄이 발생한 지 123일 만입니다. 헌재는 계엄의 전 과정이 반헌법적이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숨죽이며 판결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영과 탄식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승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됐습니다. 12.3 계엄이 일어난 지 123일 만입니다. 이날 진주시청 앞에 모인 시민과 야당 관계자들은 헌재의 판단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과정부터 계엄 선포, 계엄 당일 있었던 군경 투입 등 모두가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며 마지막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진주시청 앞에서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8대0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그것을 보면서 당연한 결과지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사실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이 그 역사적인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을 아쉬워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좀 참담하네요. 이 나라 지금 상식에 의해서 좀 돌아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해서 대통령을 뽑았던 그 대통령인데 오늘 이렇게 파면이 되니까 기분은 뭐 별로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법과 질서에 의해서 퇴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 계엄부터 탄핵 결정까지 양분된 여론은 세대와 계층 갈등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헌재 판결이 내려졌지만 양분된 여론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넉 달 넘게 지속된 사회 혼란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탄핵 관련 보도 김상엽 기자가 이어갑니다.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 TV가 없는 좌판에서는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면에 집중합니다. 선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탄핵 찬반을 두고 양분된 여론은 여전합니다. 한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가결이 시민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 사라졌다며 당혹감을 토로합니다. 탄핵 이후 남은 과제는 양분된 여론을 어떻게 화합시켜 나갈지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에 있기 때문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제각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사회대역을 진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수당인 민주당도 자기네들의 욕심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첫째 앞서야 되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또 자제를 하지 않고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으면. 지역 단체장들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긴급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사회 혼란 최소화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만큼은 시장 군수님들과 제가 그 마음을 합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해난 사항들을 정리하고 우리 도민들 통합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박종훈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 회복을 향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나야 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배움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차기 정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혼란이 있을 때마다 발휘됐던 국민의 지혜가 사회 안정을 위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난해 문화재 발굴 조사로 공사가 중단됐던 사천 선인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공사 재개를 승인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르면 이달 말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LH가 조성 중인 사천 선인지구 택지의 동쪽 부지입니다. 흙이 흔히 보이는 야산은 단독 택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정밀조사에 들어갔던 곳입니다. 조사 착수 5개월 만인 지난 2월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정밀 발굴 조사 끝에 국가유산청은 공사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현장 보존이 필요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멈췄던 부지 조성 공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야산의 흙을 평야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마친 토치장에서 야생 수목 이식 그리고 벌목, 세륜 세차 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말이나 5월부터는 가시적인 토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을 세척하는 시설이 모두 갖춰지면 본격적인 성토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천읍과 정동면 일원에 조성되는 택지 사업은 부지 52만 4천여 제곱미터, 16만 평 규모입니다. 8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4,400여 세대가 들어서며 1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2%로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모두 마친 상태로 공사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사천시는 선인지구 택지가 조성되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이번 산불 확산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 같은 기상 여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요? 김현중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산 중턱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지난 1월 산청군 시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번에는 하동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져 3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철 부울경의 강수량은 30.7mm로 역대 5번째로 적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불 발생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산청 대형 산불 하루 전까지 올해 전국의 산불 건수는 170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60%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면적은 이미 지난해보다 30헥타르 더 많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산불 위험을 경고했지만 결국 예측대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21일 산청 시천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지리산과 하동으로 번지며 무려 213시간 동안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최근에 기상 조건을 보면 아주 건조하고 또 거기다가 봄바람이 불면서 지금 일기 예보를 보면 비가 올 가능성이 목요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목요일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 기간 동안 기상 조건은 유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1일부터 5일간 전국 평균 기온은 14.2도로 동기간 기준 역대 최고로 높았고 상대 습도도 동기간 평년보다 6%포인트 낮았습니다. 특히 23일에서 25일에는 남쪽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강풍이 불기 쉬운 좁은 바람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로 평년보다 초속 5m/s 빠른 서풍이 불었습니다. 중국 내륙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강한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3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전국 평균 기온은 14.2도로 역대 가장 높았고요. 하순 전체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도 기후위기 속 이 같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은 날이 갈수록 커질 전망.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대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빠져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도시 인구를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관련 정책만 4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는 늘 물음표가 따라붙는데요. 경남도가 청년 정책을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바꾸려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전국 15,000 청년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지난해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요소 중 1위는 일자리. 2년 전과 비교해 그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 속엔 일자리에 대한 갈증이 여전한 상황.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급여가 좀 충족이 되는 곳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꼭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았던 20여 년 전과는 달리 지난 2023년엔 수도권 청년 거주 비율이 55% 이상, 비수도권은 약 44%로 역전됐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인구 유출은 자연스레 지역 소멸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국 소멸 위험 지역 현황을 들여다보면 서부 경남 모두 이미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기본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보고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피상적인 좀 해결책 같고요.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 2일 경남도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청년 정책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등 기존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낼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직접 도의 주요 청년 정책 심의와 평가, 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당장 올해 128개 청년 정책에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특히 청년 유출 주요 원인인 일자리와 교육 분야엔 지난해 대비 75% 이상 대폭 규모를 늘린 1,300억여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고도화를 깨하기 위한 도의 현장 중심 개편안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박동식 시장 주재로 열린 착수보고회는
개발 전략과 단계별 조성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확정에 따라 복합도시 구역도 함께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3일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 관측소에 필 다이아몬드 사무총장이 사천을 방문해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우주청이 거대 전파 망원경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9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주기원과 외계 생명체 탐색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제24회 진주 농계제를 앞두고 농계제와 관련한 옛 사진과 사연을 공모합니다. 대상 사진과 사연은 2020년 이전 진주 농계제에 국한합니다.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시민은 1인당 5점의 사진과 삼가 서식을 주관사인 루시다 갤러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36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총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진주시가 초전동 더샵 피에르테 아파트 내에 지어진 국공리 피에르테 어린이집 개원식을 4일 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동 내에 336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정원은 55명이며 최신 보육시설을 갖춘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진주시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참여할 농가 58곳을 선정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논물 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영농 활동을 실천할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교육에선 사업 진행 절차,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증빙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사업 참여 농가들은 9월까지 저탄소 영농 활동을 이행하게 되며 이행 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12월 지급받습니다.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 생태체험과 악양천 민물고기 탐사, 섬진강 습지체험 등 6개 체험관광 행사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지리산 생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오는 17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남연고 프로야구단의 구장에서 구조물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학교와 기관에서의 안전사고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구조물 고정 상태와 기울어짐, 위헌 시설물 유무 등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가 이번 달 생태관광지로 남해 앵강만을 선정했습니다. 앵강만은 해안 주상절리와 갯벌, 몽돌 해변 등을 품고 있어 지난 2013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앵강만 일대에서 습지 탐구 활동과 철새 탐조 등 주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등 각종 정보는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됐던 3가지 뉴스의 키워드를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사천 서부권 교통망 확충. 사천 항공산업대교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대교는 산안면과 곤양면을 연결하는 왕복 2차로 길이 1.3km의 교량으로 현재 공정률은 48%입니다. 올해 국비 84억 원을 모두 확보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데요. 이와 함께 곤양에서 서포를 잇는 지방도 58호선 도로 개선 사업도 착공됐습니다. 위험 구간의 선형이 개선돼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는 교량과 도로가 모두 개통되는 2028년이면 낙후된 서부권 개발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 임도 확충 필요성.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213시간 만에 진화된 산청 하동 산불. 산불 현장이 높은 봉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어려웠고 야간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진화 작업이 지연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임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임도 개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산사태 유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하동군 글로벌 시장 개척. 하동군이 하동 녹차와 논특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멕시코에선 하동 다실 1호점을 개설하고 대형 로스터리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고요.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도 논의 중입니다. 이어 미국 애틀랜타에선 수출 협약을 맺고 농특산물 판매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이번 성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양은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사천과 산청을 제외한 지역에 비가 조금씩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5도, 남해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세종 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53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32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수요일 오후부터 흐려져 목요일 오전에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